오늘은 에너지 관련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AI 패러다임 하에서 AI가 전기 먹는 하마라는 것을 인지했고 그러면 그 전력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습니다. 단순히 신재생 원전에서 끝나지 않고 탄소 포집, SOFC, 수소 계속해서 에너지원을 파고 내려가는 장인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좀 흘려보내줄 섹터와 집중해야 될 섹터를 구분해 가겠습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얘기도 하고 싶은 게 많지만 오늘은 저희 특집에 좀 집중을 해서 신재생 에너지 혹은 AI 전력 조달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왜 관심을 한 2주 전이었던가요? 우리 에너지 특집 한번 할까요?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좋은 시그널이 좀 등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은 시장의 방향성을 봐야 될 때 제가 2월 달에 바이오 특집을 했었던 것은 금리의 방향이 바뀐다. 죽은 자식이 살아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쁜 일이라고 했었을 때 그쪽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봐야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투자 사이클은 기업 투자 사이클이었어요. 네. 2차전지 반도체는 대표적으로 구글이 뭘 하고 엔비디아가 뭘 하고 TSMC가 뭘 하고 이런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든가 어디가 공장을 짓는다라든가 기업 투자 사이클에서 정부 투자 사이클로 올 수가 없었던 것은 고금리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기업 투자 사이클에서 정부 투자 사이클로 바뀌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 과도기 그리고 시작점이 어느 부분에 있지 않나. 그래서 어제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정부 투자 사이클로 올 수 있는 것은 긴 호흡으로 중장기적으로 첫 번째는 정부가 드라이브를 불 때 시세를 한번 불출하고 그 정부가 드라이브 건 것을 과실을 따낼 때 또 한 번 시세가 나가기 때문에 긴 호흡의 과정에서 지금부터 어떤 품종을 심을지 종자를 구분해낸다는 과정에서 오늘부터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업종을 좀 이번 주말까지 공부를 쭉 해두시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실제로 어제 오르지 않았더라도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목요일에 우리 한국은행에서 이번 달 말에 중립금리를 재산정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저 이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반가웠던 이슈였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못 내리잖아요. 지금 어저께 미국 증시가 엔비디아 모르고 다 떨어졌던 이유도 결국 금리가 올랐고 PMI 때문에 지금 9월에 금리 인하도 반반이 돼버렸거든요. 금리의 방향성이 핵심일 텐데 한국 금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만 떼어놓고 경제만 놓고 본다면 무조건 인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국은행이 바라보고 있는 중립금리가 2.5% 약간 언저리로 보고 있다면 이거보다는 당연히 낮추는 방향으로 잡을 것이고 그것은 미국과 무관하게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릴 수 있는 명분을 찾을 수 있는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런 걱정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과 금리가 격차가 벌어져서 자금 이탈하는 거 아니냐. 일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6월에 유럽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강달러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9월에 있을 세계 국채지수의 편입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을 때 올해 외국인이 패시브 자금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었던 자금이 환율과 대비했었을 때 지금 수익난 자금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지금 그 환율 때문에 빠져나갈 매도 치고 나갈 한국의 지수는 아니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금리 인하 사이클 그 시작의 어느 부분일지 아니면 과도기적 측면일지가 결국 이 에너지 업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신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얘기로 좀 더 그럼 집중을 해볼까요? 왜 이쪽에 지금 관심을 두는지 기업 투자 사이클에서 정부 투자 사이클로 넘어갈 수 있는 그 과도기적 시기라는 점 외에도 사실 기업 투자 사이클 측면에서도 충분히 아이디어가 많기는 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신재생에 대해서 업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미국에서 퍼스트 솔라는 신고가 행진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쪽이 막 날아가는데 우리 종목은 안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한국 증시 신재생과 가장 잘 맞아진
ETF가 있어요. 클린 에너지 ETF가 가장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글로벌 ETF이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친환경은 재정 정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던 미국만의 특이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한국의 신재생, 풍력, 태양광들은 지금 바닥에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클린 에너지 ETF와 비슷한 궤를 같이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지금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냐라고 봤었을 때 객관적인 제 마음은 바닥을 다지기는 쉬우나 추세를 돌리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추세를 아직 돌렸다는 클린 에너지 ETF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제 한번 고개 한번 들어서 추세를 바꾸려고 하는 뭐 지금 하나솔루션 차트 나오는데 이거 비슷한 이런 모양 자리에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풍력은 그거보다 한 박자 뒤에 있고요. 이런 모양과 비슷하다고 했었을 때 이제 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추세를 바꾸려고 하는 의지에 어느 자리쯤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양광부터 갈까요? 태양광부터 갈까요? 태양광은 미국 퍼스트솔라 좋잖아요. 네. 에너지 태양광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태양광 투자자분들은 예전에 OCI 때부터 늘 속아왔어요. 늘 속았어서 별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깔리고 깔려 있어서 그런데 지금도 비슷하기는 해요. 하지만 글로벌 투자가 동시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것과 지금 샘 울트만도 여기에 투자한다라고 해서 태양광에 대해서 스타트업 투자에 투자를 했거든요. 샘 울트만도. 그런 관점에서 신규 설치 수요는 꾸준히 강한데 중국 업체들이 저가 공세가 오죠.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때린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 수혜가 발생할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중국 업체들도 지금 미국 내에서 현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때린다라고 해서 중국 기업들이 막 악재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지금 봐야 될 것은 네. 글로벌 캐파가 동시적으로 커져가는 것에 대해서 관점을 봐야 될 것이고 중국 때문에 불편해서 안 좋았던 것은 이제는 다 맞으면은 맞은 자리에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느 즈음선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태양광 업체를 바라보는 기본. 그래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그러한 시그널에 한 자리에 좀 맞아들이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네요. 상한가 반가웠었죠. 네. 그러면 풍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풍력은 대표적으로 고금리에서 얻어맞고 정부의 방향성, 제가 맞닥뜨렸던 그 업황 개선에 대해서 가장 부합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감 많아요. 근데 이번에 지금 CSND가 실적이 불어졌던 것은 하부 구조물에 대해서 실적이 강하게 불어졌었고 그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좋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업황이 어떠냐, 풍력의 업황은 어떠냐면 앞으로 일감도 많아요. 앞으로 할 것도 많은데 고금리 때문에 정부가 방향성을 잡는 글로벌 정책적인 방향성을 잡는 것에 대해서 계속 뒤로 밀려 있었죠. 그래서 계속 핑계만 있으면 유럽 쪽에서는 핵심은 유럽이거든요. 한국에서는 유럽인데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와 무관하게 유럽에선 6월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걸로 대부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만의 욕심이 아니라. 그랬을 때 이쪽이 이제는 조금 고금리에 대한 그 두려움에서는 한 발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닥 다지기는 쉬우나 턴하기는 어려워서 아직 턴한 거는 아니지만 그 앞단에서 가장 먼저 SK오션플랜트가 보여주었다라는 의미로 어떤 종목이 대장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의 시나리오를 풀어가는 과정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양광 그리고 풍력 쪽에서 대장의 위상을 좀 볼 수 있었던 어제 시세였습니다. 그러면 수소는요? 사실 태양광 풍력도 수소가 겪었던 그 과거의 아픔에 비하면 약하다. 지금 수소가 특이해요. 왜요? 특이해요. 지금 이상하게 박자가 현대차도 수소. 갑자기 뉴스가 쏟아졌어요. 너 진짜 수소 때문에 오른 거야? 라는 본심의 의심이 저 안에 있습니다. 현대차 안에. 너 진짜 수소 때문에 올랐다고? 어제도 미국 시장에서 완성차가 좋았어요. 그래서 현대차는 여기가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현대차 좋게 봤기 때문에. 어찌 되었던 지금 수소가
정부 사이클의 기대감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친환경은 수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언젠데라는 의구심이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꾸준히 이쪽은 우리가 주가가 안 오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지 수소에 대한 뉴스를 찾아보면 계속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금리만 떨어진다면 수소 쪽에 드라이브 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소 뉴스 찾아보시면 정말로 많습니다. 정부에서 방향성으로 가는 것은. 지난 주말에도 금요일에도 수소 관련된 정부 쪽에 대해서 뭐 간담회 같은 거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현대차가 나서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기업 투자와 정부 투자가 좀 동시에 일어나는 사이클. 그래서 수소 에너지 쪽, 기본적으로 두산 퓨얼셀, 범한 퓨얼셀, S 퓨얼셀 쪽과 그 다음에 수소차와 관련된 현대차, 그렇죠. 그 다음에 자동차 거기에 자동차 부품 동화성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도 함께 움직여서 수소를 송두리째 볼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라고 해서 수소와 관련된 주들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이런 분위기라서 지금 이쪽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막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1차 정리. 태양광, 풍력, 네. 수소 중에 앞단에 먼저 뭘 세우실 건데요? 수소? 지금은 현대차가 얘기했었으니 수소가 저는 쉬워 보입니다. 제가 친환경 에너지 한번 특집하고 싶은데 했었을 때 매집의 시그널, 제가 그냥 여기서 그냥 오픈해서 다 말씀드리면 매집의 시그널이 떴다라고 했던 것이 범한 퓨얼셀이었거든요. 이거 이상한데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뭐라고 생각했었냐면 잠수함 수소 에너지예요. 그래서 방산과 묶여서 가지 않겠느냐라는 의심이 있어서 딱 수소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웠는데 지금 이것은 수소연료 에너지와 SOFC랑 같이 묶이면서 네. 신재생과 친환경 관련된 키워드를 지금 송두리째 다 묶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하나가 딱 좋다는 거 아니라 에너지와 관련된 대체, 화석연료가 아닌 대체 에너지 쪽에서 지금 다 동시에 관심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다. 거기에 다양한 키워드를 갖고 있는 것이 범한 퓨얼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기준에서 조금 이런 말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이 있었는데 이런 관점에서 매집의 시그널이 이거 지금 매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은 동국 SNC라는 이거는 누가 봐도 다 이제 저 음봉 이후에 나오는 윗꼬리가 계속적으로 뜨는 것은 주가가 흘러내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거는 누군가가 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보여줍니다. 누구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지금 매수하라 한 게 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쉬워요. 어제가 신재생 에너지에 동시에 관심을 가졌던 날이잖아요. 동국 SNC 기준으로 봤었을 때 어제 시가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면 대응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저는 언제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키워드로 하고 있는 것은 수소 쪽에서 관심 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동국 SNC 어제 시가가 손절 라인이다. 뭐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보면 여기서 눈에 띄는 종목들의 스펙트럼이 확 넓어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아쉽네요. 오늘 브리핑에 수소산업 밸류체인을 딱 만들었다가 일단은 아껴둔다고 빼놨는데 오픈을 할 걸 그랬습니다. 수소 쪽에서 범한 퓨얼셀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풍력 쪽에서 동국 SLC 차트적 측면에서 어제 시가 기준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해보는 것도 쉬울 수 있다라고 얘기 주셨습니다. 자, 풍력, 태양광, 수소 했고 수소와 함께 더불어 주목받는 것이 SOFC입니다. 수소나 천연가스 쪽에서 즉각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최근에 이제 새 테마로 여겨지며 관련주가 막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어요. SOFC 의견 어떠세요? 좋죠. 좋아요. 데이터 센터에서 최적화된다는데 제가 어떻게 어떤 수요로 허용되는지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그들이 맞다는데 그러면 이 종목들이 신선한 맛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SK 이터닉스가 치고 달릴 제가 봤었을 때는 있어서 SK 이터닉스가 대장이고 변만 퓨얼셀이 함께 묶이는데 어제 새로 출발한 것이 LS 그룹에서 못 갔던 핑계만 하나 있으면 가고 싶었던 것이 LS 머티리얼즈인데 여기 함께 묶였으니 첫 출발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여기에 지금 관심 많은 한선 엔지니어링도 여기에 포함됐다 해가지고 소스와 종목군들 자체가 좋아서 이 테마가 테마로서 끝날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향기가 폴폴
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SFC 쪽에 대해서는 판단을 네. 보다는 일단 시장이 좋다고 하면 저희는 네. 대응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 짚어주셨고요. ESS도 코멘트 가능하십니까? ESS 결국 신재생하면 이거 일정치 않은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런 스토리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네. ESS가 지금 22년까지 누적 설치량이 43기가와트인데 43.8. 작년에만 45기가와트고 올해 신규로 설치될 것이 57기가와트라고 하니 이제는 뭐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대장이 서진 시스템입니다. 현재에서 네. YM텍, 비나텍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종목으로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네, 해주세요. 태양광이 워낙 소외됐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것. 풍력은 금리가 낮아져서 정부 투자 사이클이 함께 맞아야 되고 원전은 원전은 좋아요. 원전 진짜 좋게 보는 겁니다. 까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발전소를 투자하려면 그래도 가긴 가야 됩니다. 원전 좋습니다. 급하게 가장 효율성으로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게 태양광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었을 때 그 타이밍에 일시적으로 좀 매력을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상한가를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그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대명에너지, 신성ENG, S에너지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아까 태양광에 대해서 무게감을 낮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종목들의 대장성은 충분히 명분이 있다. 태양광이 앞서 있는 것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소와 관련돼서는 수소차와 관련되어서 현대차가 치고 나갈 때 자동차 부품주들이 못 갔었던 한을 수소차 부품주들이 그 한을 풀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소차와 관련된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 그 밸류체인도 꼭 함께 보셔라. 뭐 동아화성이라든가 일진하이솔루스 이런 종목들 그렇죠. 네. 그런 종목들로 종목을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FC로 봤을 때는 뭐 범퓨나 이렇게 연료 전지 쪽이지만 수소에서는 수소차를 조금 더 앞단에 현대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우겠다 얘기 주신 거고 태양광, 풍력 각각의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재생에너지 특집이긴 한데 사실 그 재생에너지 특집이 생경하지 않은 게 저희 이미 에너지 관련해서 정말 많이 자주 얘기를 주셨고 최근에도 상승률이 좋습니다. 5월 17일경에도 이미 퓨얼셀들 건네주셨네요. SK이터닉스도 이때 기준으로 이미 42%. 원전 쪽에 우리 기술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은 수익률 공개할 때 이제 출연자분들은 좋아하시는데 함 차장님은 내가 얘기할 시간을 더 갖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눈치 보입니다. 자, 오늘 재생주 특집이었으나 마지막 관심주는 이쪽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관심주는 이제 이쪽에서 다 썰을 풀었으니 이쪽이 대장이라는 종목을 찍어드렸고 이거 말고도 이제 오늘은 저는 이쪽에 한번 쉬어갈 것 같거든요. 그쵸, 오늘 관심 종목들도 눈에 띄는 것들이 많아서 시간이 없으니 종목명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BNG 스틸 예전에 그거 뭐죠? 히토리 쪽이었는데 그쪽이 아닌 것 같아요. 의심을 갖고 지켜볼 만 하고요. 마녀공장과 캠트로닉스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정도로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BNG 스틸, 마녀공장, 캠트로닉스 살펴주셨네요.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